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선동질하는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진, 이름이 외자입니다. 이진, 현재 공보관인데 여성이죠, 여성. 이자를 즉각 파면하라.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공무원이 퍼뜨리면 이거 범죄입니다. 이 자각이 범죄를 하고 있어요. 이진, 제가 얼마 전에 헌재 재판관 중에도 김형두나 문영배 이자들에게 기피 신청도 제가 하나 할 수 있다 했죠. 우리 헌재법에 보면 재판관 중에 2명은 못해, 한 사건에 1명은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법에 특징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제 말도 안 되게 완전히 졸속 재판하니까 권한대행 문영배를 탄핵하든지 기피 신청하든지, 아니면 이제 김형두라고 있잖아요. 김형두 재판관. 이자는 이제 탄핵 의결하는 날 민주당이 서영교하고 만나서 행사장에 막 웃으면서 이런 게 부적절한 처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12월 달에 9명이 채워질 거다. 왜 국민의힘은 3명 임명을 반대하고 있잖아. 한덕수 대행. 이런 이제 편파적인 발언하는 요게 김형두다 말이야. 김형두나 아니면 문영배 중에 하나를 기피 신청하라, 저 이게 했고요. 오늘은 도저히 제가 헌재 공보관 이진 이자에게 파면시게 됩니다. 이자가요 계속 실시간 송달이나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요. 그렇게 판사가 이재명이 송달이 됐다 안 됐다 어떻게 했다 이거 시시콜콜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자는 대통령한테 오늘은 경호처에 어떻게 누가 막아서 못 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누가 갔는데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하고 매일 나와가지고 실시간 중계를 해. 이게 재판에서 이게 말이 돼요? 헌재는 판결로만 말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과정에 왜 일일이 언론 플레이 하면서 이게 왜곡하느냐고. 대통령에게 비난하면서. 이게 공정한 헌재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이냐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자가 결정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면 탄원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도 이진 공보관을 파면해라, 이런 청원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거 제가 사유서도 다 읽어봤는데요. 이자가 가짜뉴스를 하니까 제가 방송 갔더니, 오늘 YTN이나 방송 갔더니 좌파 패널들도 전부 가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좌파 패널들도 가짜 방송을 하는데 그게 근본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자가 가짜뉴스 브리핑을 하니까 그렇게 좌파 패널들도 가짜 방송을 하는 건데, 뭐냐, 이자가 뭐랬냐, 황교안 권한대행도 옛날에 헌재 재판관을 다 임명했으니까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회 추천했던 3명을 임명해야 됩니다. 옛날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야. 황교안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임명했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번에 국회목 3명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브리핑을 한 거예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다? 재판 도중에 이게 새빨간 가짜뉴스입니다. 이거는 상세한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YTN에서 정확하게 찔러주니까 좌파 패널 강성필, 좌파 패널이 꼼짝을 못하잖아, 반박을.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날짜별로 사람 이름이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파 패널들이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한덕수 대행이 안 할 거 아니에요, 3명을. 뭐냐, 우리 2017년으로 가보죠. 17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갔을 때요. 그때 2017년 3월 10일 날 안타깝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났잖아요. 파면돼 버렸잖아. 3월 10일 날. 근데요, 그때까지 8명이 하고 있었어요. 왜? 박한철 소장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오래전에 8명 있었단 말이야. 그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3월 10일 날 파면되는데, 근데 그 이틀 전에 2017년 3월 8일 날 이틀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죠.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의 재판관을 지명한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의 재판관을 지명한 거예요. 누구 대신에? 이정미 대신에. 이정미가 이제 권한대행이었거든요. 최고참이니까. 근데 이정미가 임기가 2017년 3월 13일이야. 그러니까 이정미 임기가 2017년 3월 13일까지니까 그때 우리 우파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 아니, 이정미가 곧 나가자냐? 3월 13일 날. 그러면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으로 이선의 재판관을 지명했으니까 그때 황교안 대표가 충분히 임명을 이선의 재판관 임명해가지고 8명이 또 되니까 졸속으로 빨리 끝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심리가 91일 만에 졸속으로 끝났잖아요. 졸속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주장은 뭐였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정미 나가라 이거야. 3월 13일 날 나가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혜를 임명하면 또 8명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천천히 8일이 심리할 수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방송도 많이 알잖아.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나 그다음에 좌파들이 특히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이 좌파들의 논리가 뭐였냐? 헌재도 그 따라갔거든. 뭐냐면 권한대행은 즉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심리 중에 있을 때는 지금 이게 심리 도중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혜를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이가 뭐랬냐?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국회 추천하고 똑같잖아요. 구조가. 이 사람들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정미가 나가버리면 임명할 권한이 없으니까 7인 체제밖에 안 되잖아. 7인 체제. 그러니까 이게 빨리 8인 체제에 빨리 선고해야 된다. 이정미가 나가기 전에 빨리 선고해야 된다. 왜? 황교안 권한대행이 채울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7명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럼 7명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한 게 좌파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3월 10일 날 8인 체제로 이정미가 나가기 전에 박근혜 탄핵 선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없어져 버렸잖아. 고리됐잖아. 파면이. 고리됐잖아. 대통령이 완전히 고리되고 없으니까 그때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을. 왜?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즉 심리하는 도중에는 임명 권한이 없다. 근데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완전히 대통령이 고리되고 없으니 그때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3월 28일 날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선혜를 3월 28일 날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황교안 총리가 주장하는 게 맞잖아. 아직 탄핵이 심리 중에 있을 때는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존재하니까 이때는 일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있고 일시 대행하니까 이때는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되고 나서 고리되고 나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그게 또 헌재 판례였고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임명했잖아.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심리 중에 있잖아. 대통령이 존재하잖아. 한덕수 대행원에게 잠시 권한을 대신 행사하니까 임명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그때 임명해라 이 말이거든. 그게 좌파들이 놀리고 헌재가 그때 그랬잖아. 이정미나 다. 그래가 3월 10일 날 선고한 거 아니? 8인 체제에서 하려고. 임명 권한이 없으니까. 그때 임명 권한이 있으면 천천히 해도 되지. 어차피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고 심리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요. 대통령이 재판 도중에 있을 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그때 임명할 수 있냐? 이게 쟁점이잖아. 이게 쟁점.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나 민주당 사람들은
대통령이 재판 도중에 있을 때는 임명 못한다고 했잖아. 탄핵 끝나고 임명해라 그랬잖아. 이게 핵심이잖아. 근데 헌재 공보관 이진 이자는요. 이자는 이게 뭐냐면 황교안 대행도 옛날에 박근혜 때 임명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브리핑을 한 거야. 황교안 대행이 그때 박근혜 재판 도중에 있을 때 임명한 게 아니잖아. 재판 끝나고 했잖아. 끝나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이진 이자가 그 이야기가 지금 핵심인데 그때 임명했으니까 지금 임명하는 똑같냐고. 그때 황교안 대표가 재판 도중에 임명했냐고. 재판 끝나고 거리되니까 끝나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끝나고 해야 되잖아. 3명 임명이 재판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안타깝게 그때 임명해라. 이거 한덕수 대행이. 그 이야기잖아. 이진 맞아 안 맞아? 너 그 정도 머리도 없으면 대변 공보관 하냐? 쟁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갖다 대야지.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으니까 이번에도 임명해야 된다. 이런 게 팩트 체크 좀 해보라고. 그때 언제 임명했는지 언제. 재판 끝나기 전에 도중에 임명한 건 없단 말이에요.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현재도. 그 끝나고 나서 했잖아. 지금 이게 끝나고 나서 하자 이 말이야. 지금 어디 쟁점을 알고 떠들어야지. 그래야 공보관 하냐? 제가 보기에 이거 고의로 퍼뜨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좌파 패널들이 야 황교안 대행도 그때 임명했지 않냐. 그게 아니잖아요. 재판 도중이냐 끝나고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쟁점이에요. 뭐 임명 못한다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 재판 끝나고 임명해라 이거지 3명을.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그 공보관이 명색이 공보관이라는 자가 과거에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했으면 그것도 이게 무능한 거고 알고도 전 했다 보거든. 그러면 이게 파면시켜야지. 어느 경우도 파면시켜야지. 알고 하면 이게 엄청난 가짜뉴스 혹세무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파면시키고 처벌하고 모르고 해도 이런 무식한 자, 이런 무능한 자는 잘라야지. 어떤 경우든 헌재 공보관 이진 이자에게 그 파면시켜야 된다. 어떤 경우든 왜 무능하거나 아니면 이게 고의적이면 더 심각한 이런 게 작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헌재가요 중심을 잃고 계속 그 여론에 그것도 이게 좌파에 조작된 가짜 여론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헌재도 이게 위험합니다. 진짜 개헌하면 그 헌재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대법원에서 옛날에 위헌법률 심사한 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상당히 그 헌재가 흔들리고 있고 특히 그 재판관들도 은행 조심하시고 재판 진행도 공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진 공보관은 아예 명백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파면해라. 파면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